두 번째 순서로 입학 전형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 토론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마이크를 좌장이신 이제 세명대학교 김계수 교수님께 넘기게.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 평준화와 관련돼서 또 비평준화와 관련된 의견을 주실 분들이 두 분씩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제천 학부모 연합회 추천을 받아서 관련돼서 이성훈님과 황미애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간단히 인사 좀 드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 6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과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3남매를 둔 학부모 황미애입니다. 네, 이어서 비평준화와 관련해서 김미성님과 최경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김미성입니다. 고3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부모 최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시간이 40분으로 이렇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10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교 평준화와 관련돼서 먼저 이성훈님과 황미애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성훈님.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70% 이상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고교 진학 과정에서 학습 경험에 대한 지역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학교 1학년은 학생들을 입시에서 해방시켜주고 본인의 진로와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하자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시행 중인데요. 고교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근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수를 수치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와 비평준화 사이에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듯하고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유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 가는데요. 유년기 시절부터 고입을 위한 입시 경쟁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닌 그저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를 배워야 할 나이에 경쟁과 불평등만을 배우게 되고 성장기 의식 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오개념이 발생될까 우려가 됩니다. 아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가 된다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무시된다고 하는데 그 선택권은 일부 상위권 아이들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비평준화 아래서 학교의 교육 여건이 아닌 나의 성적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아이들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것인가 하는 입장입니다. 비평준화가 지속된다면 어느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어느 고등학교까지 학교 서열화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고교 학점제를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학교 시절부터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찾아가야 하는데 고입 입시에 중심을 두게 되고 수행평가 시험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꿈을 찾아가야 할 길이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졸업 후 본인이 진정한 진로를 찾아가야 할 때 평준화 지역 아이들과 우리 제천 아이들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준화, 비평준화로 편 가르기가 아닌 모든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나 합니다. 일부 어른들의 낙후된 생각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문제를 없애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 모두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드렸는데 조금 여유 있게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이따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미애님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남매의 교육 미래가 달려있다 보니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요즘 학부모 교육 강의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교 평준화 입장에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란 지역별로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소위 명문고 입학을 위한 중학교 교육 경쟁 과열을 막고 고등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제천은 비평준화로 어느 학교가 더 낫다라는 서열화가 있었고 또 그 학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더 심했다고 봅니다. 제가 주변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제천 4개 고교가 대학 진학률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천시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학력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 4개의 일반고로 서열화를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 어떤 정책이든지 아이들은 그 안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문제도 평준화가 되어도 그 안에서 잘하고 싶고 성적 떨어지기 싫은 학생은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처음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됐던 때와는 다르게 평준화 정책을 봐야 할 때입니다. 물리적 여건과 교육적 환경에 있어서 학교 간에 명백한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없이 모든 고교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들었던 고교 평준화 정책 초기와 달리 이제는 학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자원 지원을 통해 보편화 교육 속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교육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교과 학점제 도입과도 맞물려 교과 중심 교육에서 주제 중심 교육,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으로 적성, 희망 진로를 반영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펼치기에도 좋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 들었던 강의에서 요즘의 G세대가 살아가는 빅데이터 시대는 변화도 빠르고 과목 간의 장벽도 사라지기 때문에 연계된 분야를 넘나드는 유연성을 교육과정에서 체득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학교가 지식 전수만 해주는 것만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 업데이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교육 평준화된 환경에서 이러한 교육도 효과가 더 나타나리라 봅니다. 초중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 대학 입시 위주로 우리 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을 몇 명 보냈고가 중요한 게 아닌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2018년도부터 구글, 애플 등 다수의 회사들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직원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교육 정책이 대학 입시 위주가 아닌 이런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틀을 깨기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틀을 깨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아이들에게 맞는 정책을 잘 검토해 주시고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유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요, 비평준화 유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김미성님과 최경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평준화 쪽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지금은 뭐 중학생은 없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이 제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은 더 좋은 나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준화, 비평준화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준비된 것은 말이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근데 아이들이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치가 다가왔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선택을 주어줬다.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과연 이 평준화 비평준을 떠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배제하고 다만 아이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나아가서는 좀 더 자기 주관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더 이상 이 말 외에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많이 준비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일단 또 양쪽에서 또 우리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으면 시간을 많이 쓰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희님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제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평준화와 비평준화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 제천 지역의 특수한 몇 가지 상황에는 어떤 제도가 아이들에게 유리한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년 가을 고교 평준화 찬성의 생각으로 1차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패널로서의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고교 평준화 찬성 쪽에 있었던 저의 생각은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중등교육 정상화, 과열과해 완화, 교육기회 균등 실현, 지역 간 사회계층 간 완화감 해소,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제천 지역이 시대의 요구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몇 개월 만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1차 공청회 이후 저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현재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보편적이고 평등한 고교 평준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힘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도 현재의 제도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고 저에게는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약 50여 명과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장 학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특히 수능으로 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 제천 지역 현 고등학생들은 고교 평준화를 하게 되면 중학교 때 지금보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의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고 성적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성별로 3개뿐인 우리 지역에 과연 평준화가 필요한지라는 질문도 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자신의 학습 능력에 맞는 학교를 스스로 선택해야 힘겨운 공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스스로 책임감 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의 약화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려면 중학교 시기의 공부가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 고등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중 본인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까를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보다 내신형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본인의 내신 성적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성적이 우수하다고 어떤 특정 학교를 고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 고등학교들이 저마다 정시보다 수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제천 지역은 평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제도를 열고 열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 환경과 시설, 교통의 평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제천 지역 초중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우수한 선생님들께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시설적으로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통학버스도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족과 아이들의 학습량이 적고 학습 능력 저하도 문제입니다. 고교 평준화를 시행했을 경우 아이들이 각 학교에 골고루 분산된다고는 하지만 각 반의 현실은 과연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획일적 교육으로 각 학교에 차별화되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과연 가능할까? 교사들의 열성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할까?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학교의 경우 고교 평준화 제도의 시행으로 원치 않는 배정을 받게 되었을 때 3년 내내 불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해야 하고 통학버스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교육의 1차 수요자인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확한 의견 수렴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현 고등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다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현행 제도, 즉 비평준화 제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졸업하여 초등학생들도 그 대상자들입니다. 각 학교와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는 이 제도에 대해 3주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냥 단순히 당연히 열리는 수순이다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주 제도에 대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각 학교 학부모회는 학부모님들이 무관심하다라고 치부하며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하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제천 지역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자리와 기회가 있다면 없던 관심도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라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연수의 시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고교 평준화가 우리 제천 지역 아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 요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성취도 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수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경될 사항들을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우리 제천 지역 아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아이들에게 혼란과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시기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우리 제천 지역에 합당한 제도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평준화는 모든 교육 인프라가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뺑뺑이라고 부르는 방법상 제도의 시행이 과연 고교 평준화 본연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제천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도 시행을 하든 하지 않든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힘을 합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천 지역의 교육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해결책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 비평준화의 유지에 대한 옹호라고 할까요? 이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준화 관련돼서 두 분이 한 6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또 비평준화 관련돼서는 또 한 4분 정도가 있는데요. 혹시 저 평준화 관련돼서 또 못다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4분 정도가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의 시간인데요. 조금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종합토론 시간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과 또 의견 수렴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방청석에 지금 계신 분들께서 자유롭게 지적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충북교육청 관계자분이나 지금 여기 제천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종합토론도 40여 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분 이내에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진행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성함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민 정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찬반의 입장보다는 평준화 과정, 정책 추진 과정의 아쉬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분과도 좀 내용이 좀 통하는데 제천 지역 평준화 도입 여부는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제천 지역 전체가 관심을 받고 함께 고민하면서 건강하게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는 있지만 제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추진 과정이나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청회가 끝나면 여론조사 절차만 남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전이라도 지역 전체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청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우리보다 먼저 평준화가 되었던 충주의 경우에는 라디오를 활용한 홍보가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도 TV나 라디오를 활용해서 평준화의 과정을 안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방안이 어떤지 제안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또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전병철 장학사님 다시 또 죄송합니다. 한번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사업부서에 해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야기가 저희들 사전에 여러 가지 설명, 정보 제공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제천시 고교 평준화가 2021년부터 추진된 사항이었었고 실제 본격적인 것은 정책 연구가 작년에 되었고 1차 공청회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 정보 제공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되겠고요. 작년 11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1일자에 모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4월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 교육에 계신 학교에 계신 분들부터 또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학생들까지도 사실은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고 있었고 저희 여론조사 할 때까지 이런 이제 공청회 과정들이 이제 다 오늘로써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여론조사 전에는 모든 학교에 다 가서 실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관련된 정보 등을 충분히 안내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그 충주시 사례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주시와는 제천이 지금 조금 차이가 있었던 상황 중에 뭐냐면 과거 2018년도에 충주 지역에서 아주 많은 시민단체들과 여러 이제 평준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충주 지역은 6개 고등학교가 동적에 이렇게 그 균형 있게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이 지역에서부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도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 의견들이 받아들여졌고 이래서 추진이 되었었는데 제천 지역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른 뒤늦게 시작했고 또 지금 대외 환경들이 또 그때 당시 저는 수시가 막 있었던 상황과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함께 참고해서요. 저희들 좀 많은 홍보하고 9월 여론조사 때까지는 더 좋은 정보 제공해주면서 여론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민 유정희입니다. 먼저 그 제안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편향된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에서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차후에 홍보를 하시거나 안내를 하신다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공정한 자료가 도착이 될지 좀 걱정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안내를 하시면 평준화뿐만 아니라 제천교육에 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수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앞으로 수능으로 입시가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능이 강조가 될수록 서울 수도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또 제천 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다르게 굉장히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천은 점점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런 불리한 과정에서 이런 제천과 같은 중소도시를 위한 교육 비전이 있는지 도교육청이 어떤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월에 제천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교 평준화 논의 자체가 제천 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실 수 없는 계획이라면 도교육청이 제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천 그 교육 비전 이렇게 압축을 해보자면 어떤 생각이신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잠깐 제안드리면 지금 말씀 잘 접수했고요. 나중에 요거 이렇게 또 저희 교육청에서 답변 드릴 거 있으면 흐름이 자꾸 이렇게 끊기면 안 되니까 다른 질문하고 지금 잘 접수했습니다. 이따 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잠깐 좀 유보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플로어에서 사실은 좀 조명이 막 이렇게 계속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이쪽에 좀 너무 밝게 돼 있어서 혹시 진행 요원분께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 시민 최재현입니다.
제천 사랑하고요. 학생들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학생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 공청회 또 진안 공청회도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교청에서 시대에 변화되는 그런 대학 입시 체제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에서 정시를 늘릴까요? 우리 관계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학에서 전과 다르게 정시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중도 탈락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닌지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열화, 위화감, 학생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산에는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삽니다. 나무들한테 우리가 서열을 내리나요? 자, 서열화.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차 제네시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아주 낡은 중고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서열화가 돼 있죠. 따지자면 그 서열화 아닙니까? 차도 똑같이 타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나는 돈이 있어서 좀 좋은 차를 탑니다. 나는 돈이 좀 적어. 그러면 덜 좋은 차 타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더 노력하는 것이고 또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또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오히려 위화감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나약하게 만듭니다. 도전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혹시라도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학교로 가려고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거기를. 눈물이 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얘야, 고교 평준화가 아니어서 너가 이렇게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도전을 했어.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더 열심히 해서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가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저는 평준화 찬성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이 경쟁 사회입니까? 우리 제천은 의병도시입니다. 자녀들을 참새로 키울 겁니까? 아니면 독수리를 키울 겁니까?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승자의 박수를 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교에서 그런 바른 인성교육 그렇게 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하는 그런 독수리들로 키워나가는 제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저 질문보다는 이제 의견을 좀 주시는 거죠. 평준화 쪽에 그 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의견 주시는 거죠. 네. 그럼 좀 정리를 좀 마지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 격차를 얘기를 하는데 교육 격차가 더 생깁니다. 사실은 학교 격차보다는 교실 안에서 격차가 더 생깁니다. 평준화를 하게 되면 상위하고 하위하고 더 챙기는데 그런 건 한번 우리 그러면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준화를 했을 때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집니다. 더 높은 애들과 더 낮은 애들이 생겨요.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한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는 수준별 교육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수준별 교육. 현재 학교에서도 수준별 교육이 어려운데 그렇게 스펙트럼을 넓혀놓으면 우리 찬성하는 쪽에 우리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데서 교실 안에서의 위화감 그런 서열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고요.
찬성 말고 찬성하는 중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가 전문가가 아닌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좀 어려워. 아니 질문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예, 질문이 답변이 어려우면은 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죠. 네. 입시 경쟁이 과열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올림픽하고 월드컵이 있습니다. 경쟁 없으면은 월드컵하고 올림픽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제발 애들이 공부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는 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놀려고 하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험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교실 현장입니다. 애들 공부를 못 시켜요. 공부 못 시키면은 아동학대니 뭐니 이래가지고 아주 학교에서는 공부시키기 어렵습니다. 제발 공부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는 그런 교실을 한번 보고 싶고요. 책 제목에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이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보시기를. 경쟁 없는 교실엔 뭐가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우주 강국 G7이 됐습니다. 세계 7위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학교도 사실 시험 보고 갔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하위 그 빈국,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최부유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지 배가 안 달립니다. 고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의 열매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가까이 다 하향 평준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꼭 보시고 참새가 아닌 자녀들을 독수리로 키워나가는 우리 학부모, 그리고 제천이 되고 더 나아가서 충주, 청주도 다시 옛날처럼 돌이켜서 그 평준화를 다 없애고 다른 그 실력 그런 자유 경쟁, 자유 그런 거를 회복시켜서 충북이 대한민국 가장 강력한 교육 충북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6분 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천 시민 이상원입니다. 그 본방 전에 이제 발표하신 분 사실을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팩트가 좀 틀린 거를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평준화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관계에 있어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목관계하고 앉아서 하는 거 좀 틀리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 대학교에서 수시생이 입학을 해서 못 따라가서 아이들이 많이 못 따라간다가 아니라 정시생들이 학과를 바꾸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제도는 개인적으로 저도 수시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시보다 수시생들이 더 대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하고 또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대입의 내신 성적만 잘 맞아갖고 올라가면 뭐하냐 이런 뜻이 절대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 얘기를 하시는데 평준화 된다고 경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실에서도. 그러면 마치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공부 잘하는 몇 %만이 우리 나라의 구성원이고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 말고 99%나 그 외의 %의 학생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자는 겁니까? 구성원이 아닙니까? 밑에 깔아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준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잘하는 입장에서 고등학교 그 부분에서는 평준화가 더 학생들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서 너 잘했다. 이것은 구태적인 교육 사고방식이라고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뽑는데 협업하는 능력도 뽑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애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것이 교실에서 있는 거죠. 수준별 수업은 없어졌어요. 수준별 수업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실에서는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로 협업하게 공부를 시키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여기 관련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솔직히 수학 교사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수시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제일 좋은 고등학교로 하냐면 성적은 평균 점수는 높고 표준 편차는 줄인 그런 고등학교가 치열한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장학사님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수학에서 그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커요. 학교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그 문제를 쉽게 내고 그 킬러 문제만 몇 문제 내서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수시에 대입을 잘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렇지만 어찌적으로는 그런 그 수학 학문에 대해서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제가 잠깐 좀 했는데 이 자리는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가 그러니까 학교장 전형이 비평준화보다 평준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중학교에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부장들한테 제발 290점짜리는 여기 이렇게 와야지만 대입에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유리합니다. 280점짜리는 당신네 학교에 몇 명인데 우리 학교에 몇 명 이만 더 많이도 보내주시지 마시고 잘라서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고등학교 와서 똑같은 셋업에서 다시 시작하는 역할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또 전면적 장학생한테 여쭤보는 건데 3분의 2라는 아까 용어가 나왔죠. 우리 설문조사에 3분의 2가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황은 맞습니다. 정시를 수능이 되게 중요하게 돼 있어요. 최저 등급도 중요하게 됐고 우리가 실력을 높여야 되겠죠.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내신 성적만 잘 보는 게 아니라 겉껍데기만 노란한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도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학교에서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수시보다 정시를 늘리는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인데 그거하고 고교 평준화하고는 연관성이 좀 없을 수가 있다. 경향성에서 상당히 우리는 고교 평준화, 상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설에서 좋은 선생님 안에서 좋은 내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입장을 추구하고 있고 아까 질문은 3분의 2가 어디서 나오는데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평준화에 대한 찬성 때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누락되는 내용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존 발표하신 그 장학사님께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쟁점이 생기면 계속적인 질의와 의견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중인 것 같다는 제안이 듭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답변 가능한 거는 곧바로 해주시면. 이렇게 질문 주셨던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에서 제안 설명에 수능이 강화되고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땐 어느 누구나 일반고를 선택할 때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3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환경의 이야기는 중요한 정보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사업 담당자로서 오히려 더 이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입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평준화 이야기할 때도 충주시 평준화 이야기할 때도 우리 지금 대입 정책이 이렇게 수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했었고 지금은 수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선호 경향이 계속 좀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업 담당자로서 충실하게 객관성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이제 어떤 지원 지금 바로 얘기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에 저희들 여론조사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10월에 저희들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평준화가 되었을 때, 또 비평준화가 되었을 때 저희 제천 지원에 대한 로드맵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평준화 되었다 한다면 25년도 3월 입학생에 따른 이런 로드맵이 함께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평준화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추진되지 않는다 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기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평준화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즉각적인 저희들의 어떤 검토가 반영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론조사를 확인하고 나서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도 드리게 되고요. 또 아까 여기서 3분의 2는 무엇을 근거로 하셨냐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충청북도 교육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의 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조례 시행 규칙에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어떤 법률적 근거 속에서 그렇게 3분의 2 하게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